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가 한 달 연장됐습니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됐는데 방역은 괜찮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거리 두기 한 달 연장 결정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4차 유행 상황은 수도권에서 4단계, 비수도권에서 3단계를 오랜 기간 동안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4차 유행의 정체 시기에 접어든 지도 꽤 오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에는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연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통은 2주씩 연장을 하다가 이번에 4주 연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추석 연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석 연휴 때 일정 부분의 어떤 인구 이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로써 그 유행이 보다 더 확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만큼 예. 4주 연장은 불가피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됐지만 그중 일부, 그러니까 사적 모임 인원은 완화돼서 접종자를 포함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에 의한 미접종자 감염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렸던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러한 인센티브보다는 현행의 방역 강도를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방역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다만 1차 접종자도 포함한다는 안이 최근에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1차 접종자는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다행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방역적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부분도 일단 지금 유행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1차 접종자를 포함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올 추석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이 늘어나면서 유행이 확산하진 않을까요? 일단 이번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 허용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가 허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일단 입원 환자나 이와 마주하는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하면 일단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양쪽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회객 같은 경우에는 보다 건강한 성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때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와 접촉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다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 면회 시간 허용, 그러니까 접촉 면회인 경우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1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센티브 도입이 시기상조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1차 접종률은 50% 남짓 넘어서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주로 미접종자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이 1차 접종자거든요. 근데 1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백신 예방 효과가 30% 정도 수준밖에는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급격한 방역 조치 완화의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는 급격한 감염 확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한 포함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는 현재 방역 강도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면 오는 20일까지 환자 수가 2,000명에서 2,300명 수준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보다는 한 1, 2주 정도 뒤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물론 지금의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방역 조치 완화도 있고 그 와중에도 인구 이동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확산은 보다 더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아무래도 제가 예상하는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9월 27일에서 10월 1일 그 사이에 있는 주, 그러니까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 급격한 감소보다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2, 3일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8명에게 접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이 생길 우려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유통기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향후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어떤 우려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백신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산의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유통기간이 지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냉장 보관상에서 어떤 유통기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침전물이라든가 아니면 효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효능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어떤 침전물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상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이 환자분 8명들 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8명 중에 2명 정도는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이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인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받아서 그런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울산에서도 한 최대 일주일 정도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이 91명에게 접종된 또 이런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의료진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은 1, 2차 접종 간격이 6주인데요. 정부가 9월 이후 재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수급이 안정화되면 간격을 다시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줄이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허가가 됐던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지키는 게 맞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1, 2주, 2, 3주를 사이를 좀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백신이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접종 간격을 줄여주는 게 더 맞다. 왜냐하면 1차 접종만으로는 완벽한 효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이에 돌파 감염이 발생은 일단 감염이 우려가 높고요. 예.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를 빨리 더 시키는 게 더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우리가 이 접종 간격을 늘리는 부분과 아니면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늘려서 1차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간 거고 제가 보기에는 1차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이 유행 상황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있습니다만 2차 접종률보다도 높이는 게 지금의 유행 상황을 감소세로 더 빨리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